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도 실거래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느낀 거는 한 며칠 전부터 실거래가 등락률이 완전히 찐따가 됐어요. 완전히 눌려갖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러다가 꺾이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얼른 보도록 할게요. 12월 달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어제 그제. 그러니까 어제까지 12건이니까 12월 등락률은 무시하세요. 뭐 구마다 한 건 있을까 말까니까. 네. 자, 이거는 1년치 전국적인 등락 거래 이런 현황입니다. 일단 오늘 전국적으로는 1903건이 신규 등록이 됐고요. 서울은 198건입니다. 서울은 특히 11월께 178건, 이번 달께 11건입니다. 어저께 한 건이니까 합쳐서 12건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7건인데 11월 달이 이건 한 3,5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4,000건 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절반 정도가 지난 현재 1,900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거래가 오히려 더 증가할 것 같아요. 남은 기간이 한 달인데 벌써 35,000이니까 5만 건도 넘을 것 같아요. 즉 서울 누른 풍선 효과가 전국적으로 가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난달은 전국에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5.6%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20%가 넘었는데 이게 토호제 때문에 그러겠죠. 이번 달도 이제 1.7%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지방은 빨리빨리 신고하는데 서울은 뭐 일주일 보름 있다가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항상 1, 2%대로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10% 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거래 건수인데 여기가 전국 거래 건 이렇게 볼게요. 요걸 먼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전국이거든요. 서울부터 부산 전국이 있고요. 자, 이번 달 거 빼고요. 지난달 걸 보세요. 지난달 거 10월, 11월 두 개 달치를 보세요. 전국은 절반 정도 지난 사이에 47,000, 35,000인데 서울은 8,400대 1,900이에요. 거의 4분의 1이죠. 4분의 1도 안 돼. 근데 부산은 보세요. 거의 똑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5천 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방은 거래가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야. 대구도 또 오히려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넘었죠. 오버가 됐습니다. 인천은 조금 모자라요. 거의 똔똔입니다. 광주도 오버가 됐죠. 대전도 오버가 됐죠. 울산도 똔똔이죠. 그다음에 세종도 오버가 됐죠. 경기도는 줄었죠. 14,000대 9,000이니까. 왜? 여기도 12개 지역은 토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당연히 줄지. 자, 강원도 오버가 됐습니다. 충북 오버, 충남 오버, 전라북도 오버, 전남 똔똔, 경북 똔똔, 그 다음에 경남 오버, 제주도 거의 똔똔. 자, 이걸 보면 뭘 느꼈어요? 아, 지방은 거래가 지금 되게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구나. 이번 달에 그러니까 11월 거래가 10월 거래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는 되겠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서울은 어때요? 1917, 아니 8,400인데 1,900이잖아.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서울만 볼게요. 서울만 이렇게 보시면요. 서울 여기 봤으니까 8,400대 1,900입니다. 강남 280대 170이니까 절반 이상이에요. 서초도 절반이죠. 그 다음에 송파도 절반 정도 되죠. 강동이 확 줄었어. 근데 얘네가 기존에 이미 토호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계속 오른 거고, 강동, 노원, 도봉 이쪽은 새로 신규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10분의 1도 안 되죠. 강동은 10분의 1도 안 돼요. 노원구 6분의 1, 도봉구 3분의 1, 그다음에 강북구 3분의 1, 성북구 4분의 1, 중량구 거의 4분의 1, 그 다음에 동대문구 거의 한 7분의 1, 성동구 10분의 1, 광진구 20분의 1. 한강벨트가 특히 그러네. 성동구, 광진구가 거래가 이렇게 됐어요. 370대 30이에요. 250대 10이에요. 용산은 그래도 3분의 1. 얘는 기존의 토호지역이었으니까. 중구 한 6분의 1, 종로구는 10분의 1, 은평구 3분의 1. 은평구는 그래도 꽤 된 거네. 서대문구 6, 7에 42. 한 5분의 1. 5분의 1. 마포구 10분의 1. 보세요. 한강벨트 마영성 있잖아요. 그 성동구, 광진구 이런데 다 10분의 1이야. 동작구도 10분의 1. 영등포구도 9분의 1. 양천구 4분의 1. 여기는 기존의 토호제였잖아요. 네, 강서구 거의 한 8분의 1. 7분의 1인가? 금천구 3분의 1. 관악구 5분의 1. 구로구 4분의 1.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기존의 토호제였던 강남, 서초, 송파 여기랑 용산이랑 그 다음에 영등포구, 양천구, 영등포구는 아니네. 양천구 여기는 거래가 3분의 1 정도 줄었으니까는
거의 절반 정도니까는 괜찮아. 그런데 나머지 지역 중에 특히 기존 최근에 한강벨트 있잖아요. 새로 토호제 지역 같은데 거기는 10분의 1로 줄었어요. 특이하죠? 이건 되게 특이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요거는 전체 거래량인데 밑에 거는 허가를 취소 입력한 날이고 요거는 허가가 취소된 건수 그달 거 딱 보시면 1334건에서 지금 200~300건으로 줄었죠? 확연히 줄었죠.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기주 대책이 나오게 한 요인이었죠. 이때 한강벨트 이쪽이 전부 4년 전에 고점을 넘은 때예요. 이때 이거를 유발시키려고 저는 취소 건수, 그러니까 신고가를 막 뻥튀기 해갖고 쫓아오게 한 다음에 지들 거는 슬그머니 취소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계약금 주고받았는지 확인해 보라니까. 서로 안 주고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가라거래죠, 가라거래. 자, 거래도 이렇게 좀 보세요. 요 신고건 취소 건수가 이렇게 줄잖아요. 여기 없어. 거래는 8,000건 이렇게 넘었는데. 근데 지금 12건이에요. 그리고 지난달에 1917건. 그다음에 지역 전국적으로 볼게요. 이게 오늘 거래 변동 증감률인데 오늘 증감률 중에서는 이번 달께 변한 게 있을 거고 11월 달께 변하는 게 있을 건데 거의 90%는 전부 11월 달 거예요. 12월은 거래 거의 없어. 그래도 조금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네. 그쵸? 등락이 조금 엇갈려 있고요. 잔잔해졌으면 나머지들도.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 25개 아니야 145개 동별입니다. 동별. 오늘 보니까 많이 하락한 데가 여기 보니까 창동 중계동이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 때문에 하락한 데가 꽤 많죠 이제는. 그쵸? 근데 이거는 대부분 11월 거예요. 왜? 12월은 거래가 없잖아.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좀 마이너스 된 동도 많이 생겼죠. 보세요. 신정동, 압구정동, 그 다음에 여기가 이촌동, 잠원동, 중계동, 그 다음에 고덕동, 자양동, 명일동, 월계동, 구로동, 신당동. 대부분은 플러스가 많아요. 근데 여기도 뒤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많네. 독산동, 공덕동, 면목동, 청담동, 하월곡동, 북가자동, 공릉동, 방화동, 그 다음에 쌍문동. 뒤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도 많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자, 이번에는 경기도 43개 시군구입니다. 여기 등락률이 있는데 잔잔하죠. 원래 보통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볼때가 급등하는데 떨어진 데 있는데 너무너무 잔잔한 거야. 근데 이것도 대부분은 11월 겁니다. 왜? 12월은 거래가 없다니까 지금. 그리고 잠잠하게 플러스, 잔잔하게 마이너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자, 서울도 보면 이게 오늘 증감 변동률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노도강 쪽에 많이 빠졌네요 오늘. 근데 요게 대부분 11월 거래예요. 12월 거래는 거래가 없다니까. 지금 중구 하나만 좀 빠졌네. 나머지는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은 지금 월간으로 이건 일별 변동률입니다. 이거는 월간 변동률 거의 변동이 없죠. 마이너스가 조금은 더 많네. 그리고 11월도 증감률이 되게 좀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통 많이 오른 데는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막 4%, 5%까지 가는데 많이 올라봤자 1%대예요. 1% 송파구 그 정도. 송파구도 이거 좀 줄고 있어요. 동대문구가 좀 플러스고 종로구랑 양천구, 특히 여기 양천구가 오늘도 마이너스가 몇 개 나더라고. 양천구가 진작 미리 많이 올라서 그런가? 자, 서울도 보시세요. 여기 노란 게 지금 신고되는 구간이거든요. 한 달 지난 거는 이제 신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거래가 확 줄어있죠. 이 거래 700건, 800건에 비해서 2, 30건이라니까 하루에 100건도 안 돼 지금 하루에. 근데 여기 보시면 거의 누웠죠. 이거는 일평균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러니까 최고가들만 모아놓은 지수가 두 달째 하락 중이에요. 10월 달에 신고가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10월 달은요 고점이 확 낮아졌어. 평균가는 이렇게 살살 올라요. 살살. 근데 신고가는요, 고가는 요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가들은 여기 있을 거고 저가들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가들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니까. 평균가는 올라가는데 살살. 그것도 올라간다고 할 수도 없어. 옆으로 기었어. 자, 이제 25개 구별로 1500개 단지를 다 보겠습니다. 자, 강남구 앞대가리가 없어요. 거래가. 서초구도 완전히 꽝이야. 송파구도 앞대가리가 없어요. 강동구도 앞대가리 한 10등까지는 거의 없어. 뒤에 한 10등대, 20등대 여기는만 살짝 거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반복되고 있고요. 노원구는 거래가 골고루 되게 많이 됐어. 근데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근데 이게 대부분 11월 겁니다. 11월 후반기 거예요. 후반기 거. 도봉구도 2건인데 둘 다 마이너스. 강북구도 3건인데 셋 다 마이너스. 성북구도 시가총액 1등 도남 한진 요게 많이 빠졌고 나머지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량구도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는데 앞대가리는 없어요. 동대문구도 장안 현대홈타운 하나 빼놓고는 거래가 없어. 성동구도 거래가 없어. 광진구도 딱 하나. 구의 현대 2차 요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거래가 없어요. 용산구도 거래가 없죠. 여기 하나 무슨 신천 리버힐? 이거 보통 여기 10등 넘어가는 건요.
한 2, 300세대, 500세대 이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용산구는 약간 그 도심 사무 지역이랑 많이 이제 근처이기 때문에 중구도 플러스만 하나 섞여 있는데 이거 뭐야 황학 롯데 베네치아? 네, 급락한 게 하나 있나 보네. 뭐 직거래인지 종로구도 거래가 아예 없고 여기는 원래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은평구 거래가 최근에 꽤 많이 됐어요. 꽤 많이 됐는데 오늘은 하락 거래도 좀 있네. 며칠 전까지는 플러스 거래가 많았거든요. 서대문 앞에가 거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북가자, DMC 파크자이 뭐 이편한 세상 신촌 이런 거래가 아예 없다니까 지금. 마포구도 하나 앞대가리 하나 됐어 하나. 이게 뭐냐? 아연 마포 더 클래식이에요, 클래스예요, 뭐예요? 일단 하나 플러스 있고 그래도 다 네 개 다 플러스네 마포구는. 동작보다 거래가 아예 없죠. 영등포 거래가 꽤 많이 됐는데 얘네들 대부분 앞대가리 애들은 전부 50년 된 그 할아버지 아파트들이거든요. 재건축 앞둔 거 엄청 비싸. 여의도 15만 아파트 올랐고 영등포 프로죠. 얘는 아니네. 그다음에 신길 레미안 STG인가? 예. 그래도 막 섞여 있네. 그래도 양천구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목동 7단지가 또 빠졌네. 목동에서 자꾸 14개 단지 중에 하락거리가 자꾸 나와요. 여기는 플러스는 뭐 나왔냐면요. 신월 목동 센트럴 뭐 아이파크 정도 되겠죠? 네, 그런 거 플러스고요. 강서구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요. 금천구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요. 관악구도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는데 마이너스가 낙폭이 더 크네요. 자, 그러고는 대부분 다 플러스예요. 근데 띄엄띄엄 얘도 시가총액이 뒤로 가면 작아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좀 전에 요거는 그러니까 일간 평균 내 갖고 이은 거니까 등락이 미미하게 이렇게 변해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월간으로 월 평균가 말고, 그러니까 월 평균가 그래프는 따로 있고, 요거는 그달에 최고가 찍은 단지들의 가격만 평균을 낸 거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고가들만 연결을 하고 떨어질 때는 저가들만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올해 들어서 2달 연속 마이너스 난 달이 없어. 이렇게. 근데 지금 2달 연속 마이너스 나고 있죠. 이거는 평균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10월 달에 불량일 때 고가들이 제일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월에는요. 거래가 확 죽어버렸기 때문에 고가가 나올 게 별로 없어. 10건 나왔다면 2건도 안 나와 지금. 그리고 이번 달은 막 시작했잖아요. 어쨌든 고가도 지금은 고가나 저가나 평균가나 똑같겠죠. 거래가 몇 건 없으니까 평균 되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두고 봐야 되는데 10월달 이 현상이 10월달에 있었거든요. 21년 10월달. 여러분들 이 21년 10월달에 상투인 건 알잖아요. 4년 전에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근데 제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도 이게 나타나서 야 이거 10월달에 11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닌가. 11호 대책의 주 목적은 뭐냐면 거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탑!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 토어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눈치를 하다가 실수요자들은 그래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비싸게는 사겠죠. 근데 뭐 1억 비싸게, 5억 비싸게 이렇게는 안 산다고 거래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2, 3개월 지나면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자, 여러분들 21년 10월 달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22년에 급락할 것이다. 이거 국토부 그러니까 이거 1500개 단지, 1520개 단지에 실질 지수에다가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정고점을 살짝 넘으려고 그래요. 지금 넘어 있어요. 자, 1년 이후에 22년 급락한 것처럼 이번에도 25년 이후에 26년에 급락할 것이다. 1번 아니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출렁거리겠지만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다음에 3번 그런 거 묻지 마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